자, 우리 시작해 봅시다. 여기 지연이 여기 다 영상 봤지? 응, 영상 봤을 거고 수연이도 여기 다 배웠고 이 길태도 다 했고 미연이도 여기 다 배웠던 내용이지? 오케이. 원래 잠깐만, 미연이가 원래 누구 친구였지? 희원이랑 시간대가 다른, 같은데, 아니, 시간대가 다른 거잖아. 네. 그치? 오케이. 봅시다. 자, 지수. 지수의 거듭제곱근의 정의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요거는, 요 밑에 있는 표 있죠, 요 표. 요, 너희 책에 나와 있는 표. 요거 별표. 요거는, 수능의 입장에서도, 내신의 입장에서도 모든 교재의 가장 첫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내용이고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굉장히 잘 출제가 되는 개념. 그래서 얘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우리 이제 요 녀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봐봐. A의 n제곱근. 길태야, 쟤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A의 n제곱근을 식으로 딱 표현한다면, 저건 우리가 한글이잖아, 한글. A의 n제곱근 그러면 우리는 알아보지만, 우리나라 사람 말고 수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알아볼 수 있게. 수학적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X의 n제곱은 A. 자, 그는 누구와 관련된 이야기니까? X와 관련된 이야기고, 이 녀석을 이렇게 거꾸로 쭉 읽어주시면, X를 n제곱하면 A가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쟤를 식으로 표현하면 X의 n제곱은 A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은 n차 방정식이야. n차 방정식인 거지? 그러니까 n차 방정식이니까 근의 개수는 무조건 n개야. 근데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갖는 건 근의 개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근의 개수 중에 이 녀석 중에 실근의 개수는 몇 개인데? 라는 거에 언제나 관심을 갖고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이제 이 녀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X의 n제곱은 A라고 놓고 우리는 요 n이라는 녀석은 짝수인지 혹은 홀수인지가 중요하고 요 a라는 녀석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조금 구분 지어 볼 생각이야. n이 짝수일 때 그리고 n이 홀수일 때 이렇게 두 개를 좀 구분을 지어볼 생각이고 자 요 A라는 녀석은 양수냐 0이냐 음수냐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이 녀석은 A는 양수 0 음수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 생각이야. 얘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요 윗줄에는 실근의 개수를 요 아래쪽에는 실근의 형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실근의 개수뿐만 아니라 실근의 형태도 중요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요 실근의 개수가 더 중요하고 이 실근의 형태는 잘 출제되지 않으니까 주로 출제되는 건 실근의 개수. 요 녀석 입장에서 많이 보셔야 돼. 알겠지? 자, 그럼 봐봐요. 짝수이면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내가 걔를 한번 만들어 보면 x의 제곱은 뭐 2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만들 수 있겠지? 난 요 녀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생각이야.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y는 x의 제곱이라는 녀석하고 y는 2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려서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 어디? 교점. 교점의 x좌표를 우리가 실근이라고 부르니까 결국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 그래서 내가 요거하고 요거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더니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될까? y는 x의 제곱이 될 거고 2라는 녀석은 요렇게 지나가겠네. y는 2. 교점 몇 개 생겼어? 교점 2개 생겼어. 교점 2개 생겼으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우리가 실근이라고 부르죠. 즉 n이 짝수고 a가 양수면 n이 짝수고 a가 양수면 실근이 몇 개 나와? 실근이 2개 나와요. 됐지? 자, 다음에 내가 a가 0이다. 요 녀석이 여기가 얘가 0일 때를 한번 볼 거야. y는 0. 요렇게 지나가게 되면 교점이 하나밖에 없네? 맞지? 교점이 하나니까 실근도 하나겠네. 그렇죠. 실근 한 개가 되는 거지. 자, 이번에 음수일 때를 한번 보자고. 음수라는 건 요 녀석이 마이너스 1일 때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이야기고 y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교점 없어요. 교점 없으니까 실근이 있어? 없어? 실근은 없어. 빵개란 이야기지. 자, 그래서 실근의 개수 입장에서 봤더니 x의 n제곱이 a에서 얘가 짝수일 때는 양수면 2개, 0이면 1개, 음수면 없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녀석의 실근의 형태를 볼게. 봐봐. 2차 함수 이 녀석은 y축 대칭함수야. y축 대칭함수야. 수연아, 우리가 y축 대칭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부르지? 네. 우함수라고 부르죠? 우자를 내가 이렇게 반딱 잘라보면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우함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함수라는 얘기는 y축 대칭함수인데, 그렇다면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거니까 요 녀석의 길이와 요 녀석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내가 만약 여기를 a라고 부른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x의 제곱이 뭐가 되는 거니까? 2가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요 녀석의 근은 루트 2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지.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이런 녀석이었다면 근데 얘가 짝수였다면 그러면 근의 형태는 이렇게 됐었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n 루트 a 이렇게 나왔었겠지. 왜? 양수 쪽에 하나, 음수 쪽에 하나. 근데 크기는 같고 부호만 반대. 맞지? 그러니까 짝수고 양수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n 제곱근 a다 라는 실근을 갖게 될 거고 0일 때는 x의 n제곱이 0이 되는 건 x가 0일 때 하나밖에 없어. 0일 때만 0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0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자 여기는 실근이 없으니까 실근이 없다. 이렇게 근의 형태를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n이 홀수일 때 한번 볼게요. n이 홀수일 때. n이 홀수가 되면 그래프의 모양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얘가 y는 x의 세제곱이야. 얘가 y는 x의 세제곱 그래프야.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x의 세제곱이 a다 인 건데 홀수일 때 그리고 이 a는 양수냐 0이냐 음수냐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한번 그거 보지 뭐. 양수 교점 몇 개? 1개. 0 교점 몇 개? 1개. 음수 교점 몇 개? 1개. 오케이. 너는 n이 홀수면 요 녀석의 값하고 상관없이 항상 실근의 개수 몇 개? 1개. 오케이. 자, x의 세제곱이 8이래. x 얼마?
2? 실근만 따지고 있는 거니까.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래. 그러면 요 녀석은 x가 얼마? 마이너스 2. 그러면 이 마이너스 2를 내가 이렇게 써도 되지. 세제곱근 마이너스 2에 세제곱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지. 홀수일 때는. 근데 내가 요 녀석이 되게 되는 거야. 얘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인 거니까 얘가 홀수일 때는 근의 형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무조건 0일 거고 a가 양수일 때도 n 루트 a a가 음수일 때도 그냥 n 루트 a 즉 x의 n제곱에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요 녀석의 근은 n 루트 이거 음수일 때니까 n 루트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돼? 안 돼? 이거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안 돼. 얘가 홀수일 때는 루트 앞에가 항상 뭐야? 플러스야. 됐니?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봐봐. 요걸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보자는 이야기지. 됐니?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학교 시험에서도 나올 거고, 내신에서도, 수능에서도, 모의고사 쪽에서도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봐봐. 자, 물어봐야지. 미연아, 이거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맞는 말? 지연이는 맞는 말? 수연이는? 틀린 말. 길태는? 맞는 말? 그러니까 얘가 식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거든. x의 세제곱은 8인 거잖아. 그지? x의 세제곱은 8인데 이때 x는 2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이거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틀린 말. 틀린 말. 왜 틀린 말? 실근만이라는 게 있어요. 맞죠? 틀린 말. 얘 지금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그러니까 근이 몇 개 나와? 근이 3개 나와.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근은 3개야. 이거 말고 허근 2개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8의 세제곱근은 2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맞는 말이 되려면 실근을 물어보면 2가 맞는 거지. 근데 실근이 아니라 그냥 세제곱근을 물어봤으니까 x의 세제곱이 8이 되는 모든 x값을 얘기하고 있는 중인 거거든. 그죠? 근데 요 유형의 문제가 학교 내신에 첫 페이지, 학교 내신 첫 페이지에 굉장히 잘 나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리을. 뭐야? 중에 맞는 것의 개수를 구하셔. 막 이런 거. 많이 잘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자, 다시 두 번째. 그러면 수연아, 니은은? 맞는 말, 틀린 말? 맞아요. 얘는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8의 세제곱근이냐, 세제곱근 8이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야. 아이고. 저 녀석은 x의 세제곱은 8.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이란 이야기고, 얘는 세제곱근 8은 세제곱근 8. 이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얘는 3루트 2에 세제곱하니까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하니까 니은은 맞는 말. 우리 구분하셔야 돼. 8의 세제곱근과 제곱근 8은 엄연히 다른 말인 거고, 학교 선생님들이 너희가 얘네들을 헷갈려 한다는 걸 아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저 녀석 가지고 함정을 잘 파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마시고. 자, 디귿. 내가 요 녀석을 표현해보면 x의 몇 제곱은? 4제곱은 마이너스 16인 거지. 맞네? 왜 이렇게 늦었어?
진수. 너 프린트 갖고 있니? 너 마플 시너지 없어? 자, 자, 그래서 내가 얘를 식으로 표현해보면 x의 4제곱은 마이너스 16이라는 의미인 거고, 우리는 이런 녀석이 나오면 빨리 체크하셔야 돼. 너는 짝수냐 홀수냐를 보셔야 되는 거고, 얘는 음수인지 양수인지 0인지를 보셔야 돼. 우리는 지금 이 녀석이 짝수고 얘가 음수니까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 표 입장에서 보면 짝수고 음수니까 실근은 있다 없다? 실근은 없다. 그래프의 형태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지나가는 중이야. 교점이 없으니까 실근이 없는 거죠. 실근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얘가 맞는 말.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겠지. 오케이? 자, 이제 이 문제와 관련돼서 가장 잘 나오는 유형은 이런 유형이야. 오케이? 자, 가장 잘 나오는 유형은 이런 유형이고, 이 녀석이 이제 객관식 쪽에서 좀 가장 어려운 형태로 출제가 되면,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3번. 좀 어렵게 출제가 되면 이런 형태로도 출제가 됩니다.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는 유형이고, 그걸 변형하면 이런 문제가 돼요.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이따가 넘어가면 2019년 광명고 기출 테스트를 하나 보시면 됩니다. 지연님 지금 어디까지 공부했지? 우리가 뒤쪽을 먼저 한 다음에 앞쪽을 공부 안 했는데 시험 보러 가버려, 저기 호주로 가버리셔갖고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광명기출 보시고, 얘는 선생님이 90점을 넘게 맞는 학생에게는 베스킨라빈스 싱글컵을 선생님이 쿠폰으로 보내줄 거고, 80점을 넘는 학생에게는 불닭볶음면을 선생님이 보내줄 겁니다. 어저께 수업 들었던 아이들에게도 했었어. 자, 어저께는 광명고등학교보다 더 어려운 시험지를 애들에게 한번 풀려봤었는데, 걔네들이 조금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그보다 조금 쉬운 학교를 선정했고, 광명고등학교는 선생님 기준으로 레벨 3이야. 선생님이 보통 너희에게 기출 문제를 풀리면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를 생각하고 난이도를 책정해 놓거든. 2019년도 기준으로는 운산은 레벨 1. 이미 여기서 운산 명문 걸 본 적 있잖아. 진수하고 길태는 봤잖아. 그지? 명문이 레벨 2, 소아가 레벨 3. 여기 광명도 그거랑 좀 비슷하게 레벨 3이었고, 어저께는 이 지역 시험지가 아니라 뭐 부흥고등학교라고 이제 저기 안양에 있는 걸 봤었는데, 얘가 레벨 선생님이 4를 측정해 놨었는데, 아이들이 얘는 아직까지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길래 얘가 아니라 얘로 바꿔서 우리가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자, 하루에 하나씩 시험을 보시면 되고, 우리 이렇게 할 거야. 앞으로 이제 우리가
4월 한 20일? 이때부터 이제 시험에 들어가게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마플 시너지를 보면 상가함수 그래프 전까지 따지면 700문제 정도 되고 맞나? 770몇 문제였나? 그래프 전이? 그지? 700몇 문제지. 그래프 전까지. 보통은 그래프 전까지가 시험 범위에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프 전까지만 나간다고 하면 한 770문제 정도 될 거고, 우리는 그거를 3주 정도 생각하고 있어. 3주. 3주 정도 생각하고 있고, 아마 이때까지도 시험 범위가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3주 동안 어디까지 나갈 생각이냐면, 기본적으로 상가함수 그래프 중에 최대 최소까지는 시험 범위를 여기까지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갈 거고, 그렇게 되면 너희 책 기준으로 시험 문제가 한 800문제 정도? 좀 넘어. 그러니까 3주 만에 800문제를 나간다는 이야기는 한 번 올 때, 그러니까 오늘부터 딱 3주니까 총 9번 수업일 거 아니야? 아니, 9번 수업? 왜? 왜 웃지? 수연이 왜 웃는 거지? 자, 그러니까 한 텀에 몇 개 정도 풀려야 돼? 한 텀에 90개 정도 풀려야 돼. 맞지? 90개 정도 풀려야 되는 건데, 이 90개를 숙제로 다 풀어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분명히 나랑 수업 시간에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내가 풀어보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기본적으로 내가 풀어주는 문제랑 대표 문제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한 20문제는 풀게 될 거고, 피드 시간에 넘어가면 시험 보고 나서 남는 시간에 숙제를 조금 하겠지? 유형별로 문제 푸는 걸 좀 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한 숙제는 한 50문제 정도?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되는 분량의 숙제가 나갈 거야. 그래서 한 텀에 한 90개? 그래서 오늘 배우는 단원은 쉬운 단원이니까 한 100문제 정도 나갈 거고, 좀 쉬운 단원을 나갈 때는 한 7, 80문제 정도? 그러니까 어려운 단원은 7, 80문제, 쉬운 단원은 100문제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주 정도 만에 종료시키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3주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시험 대비, 본격적인 시험 대비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 스케줄이 그렇게 된다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고, 시험은 매번 학원에 오면 매번 시험은 있어. 이제 올 때마다 시험은 있고, 그 시험이 기출 시험일 거냐, 단원 평가일 거냐의 차이일 거야. 단원 평가는 우리가 보면 이렇잖아. 수원 단원이 지수, 로그, 그리고 상용 로그, 그 다음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지수, 로그, 방정식, 부등 이런 식으로 쭉 갈 거잖아. 그래서 너희 책으로 한 챕터가 끝나고 나면, 너희 책으로 한 챕터 이렇게 딱 끝나고 나면, 오늘 지수 진도 다 나갔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오면, 오늘 지수 시험 봐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자, 그리고 오늘 단원이 안 끝났어. 그럼 다음 시간 오면 시험을 안 봐? 아니야. 다음 시간 오면 그럼 뭘 봐? 기출 시험을 봐. 이렇게 해서 이 기출 시험을 보는 건 이렇거든요. 우리가 기출 시험을 벌써부터 보는 이유는, 너희 다 알잖아. 이게 수연이가 수요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었단 말이야. 지연이도 수요를 열심히 공부했잖아. 열심히 했다고 치자고. 알았지?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수요를 물어보면 수요를 많이 까먹었을 거야. 맞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지수, 로그, 상용 로그, 지수, 로그, 함수, 방정식, 부등식, 상가함수 쪽으로 쭉 진행을 하면 앞쪽 단원을 하는 동안 뒤에 걸 까먹을 거고, 뒤에 걸 또 공부하다 보면 또 앞쪽 걸 조금씩 까먹고 있어. 그래서 까먹지 말라고. 지수 로그를 배우는 동안에는 상가함수를 까먹지 말라는 의미로, 상가함수하고 지수 로그 함수 쪽을 배울 때는 앞쪽의 걸 까먹지 말라는 의미로 계속적으로 이제 이 기출 시험을 보게 되는 거고, 요걸 통해서 너희의
그 까먹음의 방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시험이 단원 평가가 없을 때는 기출 시험을 계속적으로 보면 될 거고. 자, 아무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이걸 듣느라 문제를 못 풀어봤겠지? 선생님 풀었니 이거? 길때 풀었어? 진수는? 응? 풀었어? 답은? 4번. 오케이. 답 다 4번 나왔어? 오케이. 답은요? 4번 나왔고. 네. 봐봐요. 이렇게 되는 거죠. 1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4의 몇 제곱 중에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불렀으니까 내가 fn을 이렇게 한번 정의 내려볼게. fn은 x의 제곱이 n-4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를 우리가 fn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 그러면 내가 f1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1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결국 f1은 x의 제곱이 마이너스 3일 때 요 녀석의 실근의 개수야. 맞지? 그럼 얘가 짝수고 얘가 뭐니까? 음수니까 실근이 있다 없다? 실근 없다. 따라서 요 녀석의 실근의 개수니까 fn이라는 녀석을 내가 한번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보면 n이 1부터 3까지의 정수일 때는 얘가 계속 음수니까 fn은 0이 될 거고, n이 4가 되면 x의 제곱이 0이 되는 거니까 짝수의 0이니까 실근의 개수 1개. n이 5부터 10까지가 되면 2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GN도 한번 정의 내려보자. GN이라는 녀석을 해봤더니 GN은 이렇게 된대. 요 녀석의 5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니까 x의 5제곱이 n-4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뭐의 개수? 실근의 개수. 이런 녀석을 봤으니까 빨리 체크해야 되지. 짝수야 아니면 홀수야를 먼저 체크하시고, 얘가 홀수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얘는 내 관심이 없어. 맞지? 얘가 홀수가 되면 요 녀석의 값하고 상관없이 항상 얼마니까? 1인 거니까 G에는 1이라는 무슨 함수? 상수함수야. 그러니까 얘는 n의 값하고 상관없이 얘가 항상 1인 거니까 결국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되고 얘가 2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fn이 2가 나오는 n 값은 요 6개죠. 6개. 5부터 10까지. 그래서 실근의 n의 개수는 6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네. 그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알겠지?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 요거는 모르시면 큰일 나는 거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은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알겠지? 요거 다 알고 있는 거지. 다 알고 있는 거야. 자, 쉬운 문제는 빼놓고요. 그냥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너희가 먼저 풀고 나서 풀어줄게. 풀어봐봐. 너희가 먼저 푼 다음에 풀어줄게요. 민경이하고 한이도 한번 풀어보세요.
어떻게 풀고 싶은 거야?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A를 구해서 여기다 넣고 B를 구해서 여기다 넣겠다고? 이렇게 풀어야 되지 않을까? 좋아요. 얘를 기준으로 잡는 건 좋아. 왜? 얘네들은 주어진 정보니까 얘를 풀어야 되니까 얘가 A의 6분의 1제곱에 곱하기 B의 12분의 1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니? 그럼 이제 내가 이 녀석을 해야 되는데 얘하고 얘가 얼마인지를 알면 되는데 위에 정보가 있잖아? A의 3분의 1제곱이 4예요. 그럼 양변을 내가 2분의 1제곱을 해보면 얘 2분의 1제곱 하면 2의 제곱이었으니까 2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A의 6분의 1제곱이 2라는 걸 구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얼마야? 얘가 2인 거야. 얘는 B의 12분의 1제곱인 거니까 요거를 계산해보면 B의 4분의 1제곱이 3의 세제곱이고 양변을 3분의 1제곱 하면 B의 12분의 1제곱이 3의 세제곱에 3분의 1제곱이 될 거고 약분 처리. 그래서 얘가 얼마인걸? 3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이 두 녀석을 곱하니까 얼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답 다 나왔어? 필수답 나왔니? 오케이. 자, 미리 다 한 사람은 어차피 나머지 숙제니까 숙제 미리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도 풀어는 줄게. 저 지금 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제 요 녀석을 보면, 요 A는 요거의 영향만 받으니까 A의 6분의 1제곱 곱하기 요 B는 얘하고 얘 두 개의 영향을 받을 거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2가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B의 12분의 1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난 얘하고 얘가 궁금해서 한번 구하러 가볼 생각. 얘를 봤더니 A의 3분의 1제곱이 2의 제곱이고 양변을 2분의 1제곱 하면 얘가 만들어지니까 양변을 2분의 1제곱 해보지 뭐. 2분의 1제곱 하자고. 그러면 A의 6분의 1제곱이 2라는 걸 구할 수 있어. 얘는 여기에 B가 있으니까 이제 이 녀석을 정리해보면 B의 4분의 1제곱이 3의 세제곱일 거고 양변을 몇 제곱하면 3분의 1제곱하면 우리는 B의 12분의 1제곱이 3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 얘가 얼마? 3. 얘가 2. 그래서 6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6. 그치?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산 연습이니까 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지수의 확장 쪽을 생각해 봅시다. 봐봐. 이 지수의 확장도 마찬가지인데, 봐봐. AX의 제곱 이런 녀석이 있었을 때 우리가 지수 법칙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지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우리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지수 법칙을 배우게 되거든. 중학교 때. 그지, 진수야? 중학교 때 처음 배우는데 중학교 때는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지수 법칙을 막 썼었어. 맞잖아.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을 때는 요 x가 자연수였어.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숫자가 양수던 음수던 0이던 상관없이 막 썼었어. 그런데 우리는 요 x라는 녀석을 조금 확장시켜 보고 싶었던 거지. 처음에는 자연수 범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얘를 확장시켜서 정수 범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유리수 범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켜 볼 건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으로 따지자면 요 A는 요 X가 자연수 범위에 있었을 때는 실수값을 다 가져도 돼.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2의 4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2에 얘랑 얘를 더해서
7제곱 이렇게 쓰는 게 가능했다는 이야기야. 자연수일 때는. 그러니까 얘네가 음수던 0이던 2분의 1이던 4분의 1이던 얘네들이 실수기만 하면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야. 얘네가 자연수면.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지. 그런데 고등학교에 딱 올라오니까 갑자기 요 자연수 요 x를 어디까지 확장시킬 생각이야? 정수까지 좀 확장시켜 보겠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a가 있는데 요 위에 있는 녀석이 뭐 여기 위에 어떤 값이 있을 때 여기가 음수도 됐으면 좋겠고 0일 때도 생각해 봐야 되고 양수일 때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지. 물론 정수 범위 내에서. 근데 있잖아. 수학자들이 아직 0의 0제곱 0의 0제곱 이 녀석을 아직 정의 내리지 못했어.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학자들이 아직 0의 0제곱은 얼마다라고 얘기를 못한다는 이야기야. 이 세상에 없는 숫자야. 0의 0제곱. 그러면 얘가 정수 범위가 되는 순간 여기에 0을 집어넣을 수도 있게 되는데 얘가 0에 딱 집어넣었을 때 밑에 a도 0이 되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숫자가 나와버려. 그러니까 이 x라는 녀석이 정수 범위까지 딱 확장이 되는 그 순간 이 a라는 녀석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어? 0이 될 수 없어. 그래서 0이 아닌 모든 실수값을 갖게 되죠. 됐니? 자, 그래서 자연수일 때는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하고 정수일 때는 밑이 0만 아니면 돼. 됐니? 자, 다시 이제는 내가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유리수가 된다는 건 이런 의미거든. A의 뭐 3분의 4 이런 게 된다는 이야기고 내가 요 녀석 입장에서 한번 해볼게. 봐봐. 마이너스 2에 3분의 4제곱을 한다는 이야기는 맞지? 3분의 5제곱으로 가자. 3분의 5. 아니다. 3분의 4제곱? 상관없으니까 가자. 봐봐.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이 3은 바깥쪽으로 빠지고 루트 마이너스 2에 몇 제곱?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얘랑 같다고 얘기할 수 있니?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 얘랑 얘는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얘는 다른 숫자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얘가 3이고 루트 뭐 마이너스 2에 5제곱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한번 쳐보자고. 이렇게. 그러면 얘는 3에 마이너스 32가 되는 걸 거고 요 녀석은 3 루트에 아니다. 선생님 여기 숫자를 좀 잘못 썼네. 여기 숫자를 좀 바꿀게. 봐봐. 예를 들려면 봐봐. 마이너스 2에 2분의 세제곱 이런 녀석으로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그럼 얘는 2 루트 마이너스 2에 세제곱이 되는 걸 거고 얘는 계산하면 2 루트 마이너스 8이 되는 건데 얘는 루트 2에 8 곱하기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맞니? 얘 뭐야? 얘 우리 뭐라 불러? 얘 우리 i라 부르잖아. 그럼 얘 계산해보면 얘가 2 루트 8 즉 i가 될 거고 얘는 2에 2분의 3 i가 되죠. 됐니? 얘 뭐지? 허수야. 얘는 뭐가 됐던 실수를 거듭 제곱하고 있는 중이잖아. 실수를 거듭 제곱하고 있으니까 실수를 계속 곱하면 걔는 그냥 실수야. 맞니? 우리는 실수라는 녀석은 계속 거듭 제곱하면 실수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얘는 실수인데 얘를 내가 이렇게 지수법칙을 써서 집어넣고 계산해봤더니 갑자기 뭐가 나와? 허수가 나와. 아니? 따라서 얘가 유리수 범위에까지 확장이 되어 있을 때 요 밑에 있는 녀석이 뭐가 되면? 음수가 되면 지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케이스가 발생해. 따라서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요 밑은 양수여야 해. 왜? 0일 때는 이 유리수는 정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A가 0일 때는 얘가 0일 때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얘가 분수가 되는 순간 얘가 뭐가 되면? 음수가 되면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니까 안 되는 거고. 따라서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밑은 뭐여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 그리고 실수 범위까지 확장했을 때도 얘가 뭐가 된다? 양수여야 된다. 따라서 여기가 A가 0보다 크다,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된다는 이야기야. 자,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너희의 허를 찌르는 질문이야. 얘가 뭐냐면 아이들이 계산은 곧잘 하거든. 연산은 그냥 곧잘 해. 왜냐면 내가 어떤 계산을 한다는 이야기는, 얘들아 봐봐, 내가 어떤 연산을 한다는 이야기는 지수법칙이 성립하니까 낸 거야. 너희가 어떤 지수법칙의 계산을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선생님이 그 지수를 계산하라고 어떤 문제를 냈다는 이야기는 걔가 지수법칙이 성립하니까 너희한테 계산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계산하라고 하면 항상 너희가 갖고 있던 지수법칙을 그대로 쓰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항상 익숙해져 있어. 그리고 이런 건 생각하지 않아. 왜? 당연히 되는데 뭐 하려고 생각해? 항상 될 때만 문제 내니까. 맞지? 근데 학교 선생님이 문제 이렇게 탁 내잖아? 서술형으로. 서술형으로 이런 거 탁 준 다음에 다나 다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1번, 2번, 3번, 4번 적으시오. 적을 수 있는 애들이 몇 명 없어요. 왠지 알아? 계산만 하고 이 배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든. 맞지?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허를 찌르면 이런 문제에서 애들이 틀려갖고 와.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야. 오케이? 자, 지수가 자연수에서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자연수일 때는 미시 실수 전체, 정수일 때는 0분의 0꼴이 0의 0제곱이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A가 0이 아니다. 유리수하고 실수 범위에서는 미시 0보다 커야 된다 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그거와 관련해서 너희가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건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30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지연이는 선생님이랑 수혈을 했으니까 뭔가 딱 보면 느낌이 있을 거야. 나랑 수혈했으니까 이 느낌이 있을 거야. 네, 나랑 수혈을 하셨으니까. 요즘에 학교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 다 해? 광역고는 다 해? 수학고등학교는 일정 부분만 하고 일정 부분 안 하고 이렇게 나눠가는 것 같던데. 너희 수학은 2번 원격에 그래? 아니, 너 학교가 어디지? 진수? 응. 그럼 수연이랑
길태는, 그리고 지연이도 광이고, 미연이도 광이잖아. 광인가? 오케이. 헷갈린다. 잠깐만. 저 한이도 광이지. 아니, 중요해. 민경이가 광이지. 네. 한이는 충현이고. 아직 우리 학원에 가서 아직 시험을 한 번 안 본 아이들은 헷갈리네. 한이야, 그 충현고등학교는 1학년 때 그 수학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2학년 때도 그대로 너희 수학 선생님을 오셨기 때문에 그거 하셔야 돼. 그 기본적인 개념 문제에 좀 집중하셔야 돼. 조금 전에 배웠던 그런 문제. 맞아. 응.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요. 사실 이게 암산이 가능한 문제야. 맞잖아? 이게 암산 가능한 문제죠. 네. 암산이 가능한 문제예요. 지연이가 기억하고 있나 봐야지. 까먹었네.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맞는데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한 가지를 생각 못했어. 얘들아 봐봐. 일단 내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떤 시선을 갖고 바라보는지 한번 봐봐. AN이라는 녀석은 미시 2인 지수식이야. AN, A1, A2, A3, A50 쟤네는 뭐든지 상관없이 이 AN이라는 녀석은 미시 2인 지수식이야. 근데 잘 생각해봐. 미시 똑같은 지수들의 곱인 거지 얘가. 미시 똑같은 지수들의 곱이니까 나는 얘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면 2의 지수들의 합 이렇게 받아들여도 돼. 왜? 미시 똑같은 지수의 곱은 지수의 합으로 넘어가거든? 맞지? 그러면 얘를 내가 이제 지수의 합 입장에서 바라봤다면 얘를 내가 이제 두 가지 입장에서 이제 쪼갤 수 있어. 자, 지수의 합이니까 첫 번째는 이 지수가 누구냐면 이 지수가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을 분수식 또는 유리식이라고 부르고요. 분수식 또는 유리식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저 유리식을 언제 배우냐면 너희 배운 지 얼마 안 됐어. 유리함수라는 걸 배우기 바로 직전에 유리식을 배워. 무리함수를 배우기 전에 무리식을 배우고. 맞지? 아까 너희 아빠 선생님 수업하면서 나한테 저 유리식을 배웠던 아이들하고 나한테 유리식을 안 배우고 그 지난 다음에 들어온 아이들하고는 내가 딱 비교를 해봤거든. 나한테 유리식을 배웠던 아이들은 저기 저 분수식을 딱 보자마자 다 이걸 하고 있더라고. 다
다 이걸 하고 있더라고. 선생님이 이 유리식을 가르칠 때 뭐라고 하고 가르치냐면 고등과정에 분수식, 즉 앞으로 너희는 2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 분수식을 볼 거 아니야, 그지? 분수식이 나오면 90% 이상이 다 부분 분수하고 관련이 있어. 부분 분수라는 녀석은 부분 분수의 정의가 통분의 역연산이야. 통분의 역연산. 그러니까 하나의 분수가 있었던 녀석을 두 개의 분수로 쪼개는 거를 우리가 부분 분수라고 불러. 그리고 나서 우리는 부분 분수를 우리가 몇 가지를 배웠지만 그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 이거였지. 맞아? 그리고 우린 얘를 이렇게 배웠어. 별은 끄집어내놓고 AB분의 1인 건데 우린 요 녀석을 배우는 거지. 부분 분수로. 어떻게? B-A분의 1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배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보자마자 얘가 떠올랐어야 돼. 이게 우리가 고1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했다라는 의미야. 분수식을 보고 나서 너 분수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탁 들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정상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래야 해.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얘네들이 있으니까 내가 두 가지 입장에서 본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지수들의 합이잖아. 여기 수열 다 배웠잖아. 수열 안 배운 사람 없잖아. 그럼 수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지수가 분수식인데 여기다가 1, 2, 3, 4부터 해서 50까지 집어넣어서 걔네들을 싹 다 더하고 싶어. 1부터 50까지 집어넣어서 그 녀석들의 합을 구하고 싶어. 우리 그런 거 계산하려고 수열 배우는 거 아니야? 요거 부분분수하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인 거니까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 지수들의 합을. 그러고 나서 요거 계산할 때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n에다가 1, 2, 3, 4 몇 개만 대입해보면 되는 거니까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49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 49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50분의 1 더하기 50분의 1 마이너스 51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워질 거고, 맞죠? 결국 남는 건 1 마이너스 51분의 1인 거니까 지수의 합이 51분의 50이야. 그러니까 내가 요 녀석을 2에 51분의 50 이렇게 쓸 거고 얘가 P분의 Q니까 우리는 101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너희가 얘네들을 계산을 못해서 못 푼다가 아니지. 맞지? 얘네들의 계산은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할 수 있을 거고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 얘를 봤을 때 얘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냐. 두 번째는 너가 어떤 식이 됐던 간에 밑이 똑같은 지수들의 곱이니까 지수의 합을 연산하는 걸 거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지수들만 갖고 와서 지수의 합만 계산하면 돼. 그걸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계산할 거냐. 맞지? 아니면 얘를 실제로 놓고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놓고 여기다가 이걸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 다음에 써도 좋고 아니면 너가 어차피 이런 거니까 실제로 여기다가 이제 요건 아니까 그지? 1 놓고 2 놓고 3 놓고 4 놓고 해서 실제적으로 싹 다 더해봐도 되고 어차피 같은 얘기이긴 하지만 머릿속에 얘가 떠올랐다면 머릿속에 제가 시그마라는 녀석이 떠올랐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었던 거야. 넌 어차피 좋아. 밑이 2인 녀석의 지수의 합이었으니까 내가 너를 2에 시그마 k는 1부터 50까지 제 k로 바꿨으니까 그냥 k로 쓸게.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썼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보자마자 얘가 먼저 수열의 입장에서 탁 들어왔다면 이렇게 쓸 수 있었고 그러면 처음에는 얘를 보고 부분 분수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더라도 수열 쪽으로 탁 넘어오면서 시그마 옆에 여기가 지금 원래 누구 자리지? 시그마 옆에 여기가 누구 자리야 원래? 일반항 자리잖아. 일반항 자리에는 저기 자리에 많이 들어가는 베스트 5 5가지의 식의 형태가 있고 그 첫 번째가 정식, 다항식, 두 번째가 유리식, 세 번째가 무리식, 네 번째가 지수식, 다섯 번째가 몇 급수야. 맞잖아.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에 들어가는 5가지 내용과 관련해서 다 정리했었다고. 다항식이 들어가면 시그마 K, 시그마 K제곱, 시그마 K의 세제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지수식이 들어가 있으면 뭘로? 등비 수열의 합으로 계산하고 분수식이 들어가 있으면 부분 분수한 다음에 축차 대입하고 무리식이 있으면 유리화한 다음에 축차 대입하고 몇 급수가 있으면 몇 급수를 푸는 방법은 있었잖아. 길태야. 그지? 몇 급수 어떻게 푸냐? 그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 그지? SN을 쭉 나열하고 R 곱하기 SN을 한 칸 밀어서 나열하고 그래서 여기 계속 연산하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5가지에 대한 풀이 방법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다면 이렇게 표현해 놓고 나서 뭐가 떠올라도 돼? 부분분수가 떠올라도 돼. 순서의 차이일 뿐인 거지. 그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석이 됐던 이렇게 해석이 됐던 내 머릿속에 부분분수라는 게 떠오르지 않으면 이 문제는 못 푸는 거야. 그지? 그래서 분수식 내가 왜 이렇게 계속 강조하겠어? 분수식은 계속 나올 텐데 앞으로 너희 머릿속에 분수식을 봤을 때 부분분수라는 게 탁 안 떠오르면 계속 거기서 막혀. 알겠지?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으셔야 되는 내용이야. 알겠지? 자, 그런 의미로 네,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죠. 시간이 얼마 없는데? 아니지. 얘는 분수식이 있으니까 뭘 먼저 해야 되는 거냐? 무리식이 있으니까 유리화가 먼저지. 얘는 유리화가 먼저지, 유리화. 유리화를 한 다음에 계산하는 거지. 수연이 됐고, 이제. 자.
또 유리화를 맞아요. 유리화를 하게 되는 거고 맞아요. 그렇게 진행이 되면 되는 거지. 에이, 근데 여기서 계산을 실수했어. 여기에서 이걸 뺀 거잖아. 여기에서 얘에서 얘 뺀 거잖아. 그럼 7에서 1을 뺀 거잖아. 그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첫 번째, 분수식. 부분분수. 두 번째, 무리식. 유리화. 얘들아, 우리가 고1 과정에 분수식하고 무리식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고1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리화라는 거하고 이 부분분수라는 걸 배울 때, 저 유리화하고 부분분수가 다 뭐냐면, 계산을 해 나가는 한 과정이야. 맞지? 계산을 해 나가는 한 과정인데, 내가 지금 이런 녀석들을 계산해야 되는 거야. 분모에 루트가 있는 녀석을 계산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근데 분모에 루트가 있는 저 녀석을 그냥은 연산이 안 되니까.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연산하는 과정이 복잡해지고 힘드니까 우리가 고1 과정에 분모의 유리화를 배우는 거야. 고1 때 분모의 유리화를 왜 배우는지 생각해봐.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걔네들 연산이 잘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분모의 유리화를 배우는 거야. 근데 지금 분모에 지금 루트가 딱 있는데 내가 얘를 갖고 어떤 연산을 해야 해, 연산. 얘를 갖고 내가 어떤 연산을 해야 되는데 분모에 루트가 있어. 그럼 그냥은 연산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얘를 보자마자 뭐 하셨어야 돼? 유리화 하셨어야 돼. 그리고 내가 부분분수를 뭐라 불렀냐면 하나의 분수를 두 개의 분수로 쪼개는 거라 그랬어. 왜? 통분의 역연산이거든. 맞잖아? 그러니까 내가 AB분의 1 더하기 만약에 B분의 1이 있으면 얘는 AB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통분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이 녀석을 이렇게 보내는 거 우리가 부분분수라고 불러. 하나를 두 개로 쪼개는 거. 근데 얘가 지금 루트가 있거든. 그리고 부분분수를 하려면 밑에가 하나고 위에가 덧셈 뺄셈이어야 뭐 이렇게라도 쪼갤 거 아니니. 근데 쟤는 지금 밑에가 뭐야? 밑에가 두 개야. 그러니까 연산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럼 밑에를 뭘로 만들어야 돼? 하나로 만들어주셔야 돼. 그래서 유리화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유리화하면 1분의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두 개로 쪼개져. 근데 얘가 만약에 얘가 2였어 이렇게 그럼 됐지 뭐. 쪼개면 되는데. 맞니? 그러니까 분수식을 만나면 여전히 나는 뭘 떠올리는 거야? 부분분수를 떠올리셔야 되는데 부분분수를 하는 과정에 이런 녀석이면 그냥 하면 되고, 그리고 AB분의 1 이런 녀석이면 B-A분의 1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건 우리가 배운 녀석들이니까 하면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케이스를 만나면, 근데 거기에 루트가 껴있다면 우리는 유리화를 떠올리셔야 되는 거야. 됐지? 자, 나 엄청 강조했어. 그잖아? 이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를 심도 있게 계속 강조를 하는 건 이게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나오고 끝날 녀석이 아니라서 그래. 이 녀석은 너희가 수능 보는 그날까지 따라다니면서 너희에게 계속 나올 녀석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한번 딱 배우고 나중에는 선생님이 얘를 보면 알지? 그러면 네 알아요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해. 알겠지? 자, 봅시다. 거듭제곱근을 유리수인지수로 나타내기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도 너희가 문제를 풀고 나면 그러면 나랑 얘기합시다.
풀어보시죠. 39번. 39번도 풀어봅시다. 진수 연산 연습이 좀 덜 됐다. 너 저번에 교재 뭐 배웠다 그랬지? RP. 연산 연습이 좀 덜 됐다, 너. 연산하는 게 약간, 그러니까 너가 알고 있는 지식에 비해 연산 연습이 좀 덜 되어 있어. 맞지, 너? 그랬어요? 그럼 얘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지를 잘 생각해봐. 다들 분수로 표현은 되어 있는데 답 나왔어. 선생님이 걔 답이 뭔지 잘 몰라. 아닌데? 나 이거 풀어보라 그랬는데 39번 풀어보라 그랬는데 네, 39번 풀어보라 그랬는데 자 39번을 한번 봅시다. 봐봐. 자, 일단 요 녀석은 이거 가능하다며. A분의 B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 가능하다면서. 맞지? 그러니까 일단 요 A는 이거하고 이거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니까 9 루트 A 12 루트 A. 다들 여기까지는 잘 했더라고. 얘가 2가 있으니까 12 루트 A가 될 거고 2K의 루트 A가 돼서 이렇게는 잘 계산했더라고. 그럼 계산을 하게 되면 난 그냥 얘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였다가 미시 같은 지수의 나눗셈이니까 지수의 뺄셈으로 넘어와서 A에 2K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보이고 진수 배웠지? 자 봐봐.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제가 A의 마이너스 1제곱인 거잖아. 얘가 A의 마이너스 1제곱인 거니까 A의 마이너스 18제곱 18분의 1제곱. 숫자가 왜 이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런 과정에 얘하고 얘가 지금 어떻다고? 같다고. 그럼 얘만 이렇게 툭 넘기면 2K분의 1이 얼마가 돼서? 18분의 1이 돼서 K는 9다. 이렇게 문제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지? 자, 이렇게. 자, 우리 그렇잖아. 얘들아. 잘 생각해. 이거보다 우리는 얘가 더 편해.
더 편안하잖아. 너희는 루트 싫어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쟤보다 얘가 편안하니까 루트를 가져가기 싫으면 빨리 지수식으로 바꾸셔야 돼. 그지? 응. 봐봐. 너희도 사람이지. 수학을 만들어서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들도 사람이야. 그러면 너희가 하기 싫은 걸 그 사람들은 하고 싶었겠니? 기본적으로 생각해봐. 수연이가 계산하기 싫잖아? 나도 하기 싫다? 너도 하기 싫어. 맞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봤는데 좀 찝찝하고 계산하기 좀 어렵고 그러면 수학을 발전시켰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자꾸 걔네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조금 더 쉬운 방법들을 찾아 나갔을 거고, 루트라는 녀석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수라는 녀석이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된 거지. 그러니까 저런 녀석들이 나오면 빨리 미시 A인 지수식으로 바꿔서 연산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 라는 게 핵심인 거야.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 연산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연산을 끌고 나가는 과정이 왜 지수식으로 바뀌는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 왜 내가 지금 이 루트를 계산하는데 갑자기 A의 몇 분의 몇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라는 생각은 그 이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그렇게 연산을 끌고 갈 거니까. 맞지? 자, 봅시다. 얘는 내가 너희들 풀어보라고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학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녀석이고, 이렇게 해봅시다. 64분의 1인 거니까 쟤는 2에 마이너스 6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n분의 1이 있잖아? 그럼 내가 얘를 계산하면 2에 n분의 6 이렇게 되는 거고, 난 얘가 자연수였으면 좋겠어. 이 식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면 요 녀석을 보고 우리는 해석을 한번 하셔야 되는 거지. 2의 거듭제곱. 2의 거듭제곱 형태가 자연수가 된다는 건 뭐라고? 2의 거듭제곱 형태가 자연수가 된다는 건, 즉 어떤 정수 말고 자연수로 가자. 어떤 자연수가 있는데 자연수의 거듭제곱이, 얘는 뭔지 몰라, 거듭제곱이 다시 자연수가 되려면 요 별이라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여야만 해요. 어떤 자연수의 거듭제곱이 뭐가 되려면, 자연수가 되려면 요 별이 이런 형태여야 돼. 물론 여기 있는 요 자연수는 거듭제곱수는 아니어야 돼. 거듭제곱수는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야. 4에 별이 자연수야. 그럼 얘는 2분의 1도 가능하잖니. 맞지? 이런 거 말고 얘가 거듭제곱수가 아닐 때, 거듭제곱수가 아닌데, 그래서 어떤 거듭제곱수가 아닌 녀석을 제곱했을 때 걔가 자연수가 되려면 요 녀석은 0 또는 자연수여야 돼. 0 또는 자연수.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여기서 이제 해석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지. 너가 자연수라고? n분의 6이 자연수라는 이야기구나 가 되는 거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n분의 6이 자연수라고? n이 6의 약수라는 이야기네 가 되는 거지. 만약에 문제가 조금 바뀌어서 제가 2에 만약에 6분의 n이었다면, 그래서 얘가 만약에 자연수였다면 우리는 6분의 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가 될 거고, 그렇다면 n은 0이거나 6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됐니? 선생님, 여기는 왜 n이 0이면 안 돼요? n에다 0을 넣을 수가 없어. 그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지? 분모가 0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녀석은 n이 6의 약수가 되면 되는 거니까 n이 될 수 있는 건 1, 2, 3 얼마? 6 맞지? 1, 2, 3, 6 타도 하면 얼마니? 12가 되는 건가? 그래서 이 녀석은 답이 10이다 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자, 풀어보시죠. 46번 46번 풀어보시죠. 그 선생님이 방학 때는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하고 학기 중에는 문제 풀이 위주로 설명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개념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선생님 영상 찾아보셔야 돼. 알겠지? 오늘 수연이는 나에게 불닭볶음면이나 싱글컵을 받아갈 수 있을까? 너 저번에 넘지 않았어? 시험 안 봤어. 아 맞다. 아 수연이는 그 세계학교 시험 안 봤었지? 아 맞다. 내가 너의 과제 상태를 보고 칭찬했었구나. 저 과제 많이 안 돼 있는데. 응? 아니야. 문제 푸는 걸 본 거야. 책에 풀려져 있는 상태. 응. 다 한 거 여부를 본 게 아니야. 한 문제 한 문제를 풀었을 때 얼마나 성실히 풀었는지를 본 거야. 응. 그렇게 계속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시험 잘 나올 거야. 광해고등학교잖아. 우리 지연이도 가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시험을 잘 통과하고 갔는데 갔다 와서는 여기 부분 안 배워서 어떡하지? 봐봐. 우리 이 문제 풀고 끝냅시다. 봐봐. 봐봐. 얘가 자연수라며.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일단 이거 약분 처리하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앞에 2가 있으니까 내가 쟤를 지수식으로 나 루트 싫어한다니까? 루트는 나도 싫어하고 진수도 싫어하고 길태도 싫어하고 다 싫어해. 그러니까 난 빨리 얘를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야. 2에 2분의 a-1 곱하기 5에 2분의 b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지. 근데 얘가 뭐였으면 좋겠어? 얘가 자연수였으면 좋겠거든. 그럼 얘가 어떤 두 녀석을 곱해서 자연수가 되려면 얘가 자연수고 얘가 자연수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가 되려면 일단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여야 돼. 맞지? 그러니까 A가 1이거나 3이거나 5거나 이래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왜? A-1이 2의 배수이기 때문에 A는 2의 배수보다 1 큰 녀석이어야 돼. 근데 얘가 0이어도 되니까 A가 될 수 있는 게 1, 3, 5, 7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지. 됐지? B라는 녀석은 얘가 뭐여야 되니? 얘가 자연수여야 되는 거잖아. 제가 자연수여야 되니까 B는 2의 배수여야 해. 오케이? 다시. 내가 이제 이 녀석을 보면 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3에 3분의 b 곱하기 2에 3에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얘가 자연수가 된다는 건 얘가 자연수고 얘가 자연수여서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된다는 이야기고 유리수 분수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써야 되는 거겠네. 자 2에 3분의 a 플러스 1인 거잖아. 그리고 얘가 뭐가 된다고? 유리수. 좋아요. 물어보지. 유리수의 정의. 우리 고1 2학기 수학하 명제에서 유리수의 정의를 배우죠. 왜?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라고 했을 때 루트 2를 유리수라고 두면 이라고 시작하면서 유리수의 정의를 배우잖아 우리가. 맞지? 유리수의 정의를 배우잖아. 유리수의 정의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자연수분의 자연수야. 즉 정수분의 정수. 플러스 마이너스 자연수분의 자연수. 근데 얘가 어차피 양수고 얘가 어차피 양수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자연수고 얘가 자연수가 되어야만 유리수가 된다는 이야기고, B는 3의 배수여야 하고, 맞지? A는 3의 배수보다 1 작은 수여야 해. 그래 1을 더하면 3의 배수가 돼서 약 나눠 떨어지지.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2, 5 이런 식이면 된다는 이야기지. 맞니? 자, A는 1, 3, 5, 7 이렇게 가는데 또 2, 5 얘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 중에 가장 작은 건 누구고? 5고, B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니까 B 중에 가장 작은 건 6이어서 얘하고 얘를 더하시면 최소값은 1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오케이? 숙제는 98번까지가 숙제입니다. 선생님이 다 풀어주지 않았지만 98번까지 숙제를 내줄 거고, 98번까지 너희가 풀어갖고 오면 다음 시간에는 모르는 걸 질문 받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98번까지 하고 넘어가서 시험 보시고. 여기까지 합시다. 자, 들어가자. 너희도 98번까지 숙제로 해갖고 오세요. 한이하고 민경이하고. 안녕.